너무 더워서 그런데 물 한 잔만 얻을 수 있을까요? 정미선의 정중한 목소리, 그러나 직원의 차가운 대답. 여기는 개나 소나 들러서 물 주는 무료 휴게소가 아니에요. 더럽게 밖에서 사시죠. 주변의 시선, 속삭이는 비웃음. 요즘 나이 든 분들 관리가 필요하다니까. 정미선의 눈빛이 떨리며 붉어진 얼굴, 가슴속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봄날 인생에서는 매일 아침 가슴을 울리는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 만드는 힘이 되며 행운을 전해드립니다. 광주의 무더운 여름,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신기루처럼 흔들리는 가운데 정미선은 천천히 예술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미선의 자세는 꼿꼿했지만 가끔씩 멈춰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에서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정미선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분명 이 길은 수십 년 동안 걸어다닌 익숙한 거리인데 오늘따라 모든 것이 어색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이 거리의 모든 갤러리와 화방, 심지어 작은 골목까지도 꿰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건물이 무엇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미선은 명품 핸드백을 꽉 움켜쥐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늘 들고 다니는 수첩과 만년필, 그리고 두툼한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여전히 품격 있는 정장이었지만 조금씩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땀에 젖은 이마가 평소의 단정함과는 대조를 이뤘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미선은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물을 마실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거리 어디든 들어가서 차 한 잔 정도는 얻어 마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깔끔한 외관의 미술관 건물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파사드와 세련된 간판, 그리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시원해 보이는 로비가 정미선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술관이라는 단어가 주는 친숙함에 이끌려 정미선은 주저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정미선을 맞았습니다. 로비는 정말로 쾌적했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리고 벽면에는 현대 작품들이 세련되게 걸려 있었습니다. 천장도 높고 개방감이 있어서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세련된 접수 데스크가 있었고 그곳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다소 무료해 보였습니다. 정미선은 천천히 접수 데스크로 다가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로비에는 몇 명의 관람객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거나 중년 부부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입장권을 들고 있거나 전시 안내서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정미선은 정중한 목소리로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런데 물 한 잔만 얻을 수 있을까요? 젊은 여직원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정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정미선의 옷차림새와 나이, 그리고 약간 지친 모습을 한 번에 파악한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관람객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물이 필요하시면 밖에 편의점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정미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물 한 잔을 청한 것뿐인데
이런 대답을 듣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물 한 잔만요. 제가 이 근처에 오래 살고 있어서 잠깐만 쉬었다가 가려고 했는데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여직원은 더욱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관람표를 구입하지 않으신 분은 로비 이용도 제한되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선과 직원 사이의 대화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관람객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어떤 중년 남성은 아예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관람표를 사면 되는 건가요? 정미선은 당황한 마음에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카드와 현금이 충분히 들어 있었습니다. 전시 관람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물만 드시려고요? 여직원은 더욱 차가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만 드시려고 입장료를 내시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밖에서 사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근처에 서 있던 다른 직원도 이쪽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동료와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예술과 함께 살아온 정미선에게 미술관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작가들을 후원하며 이 지역 예술계의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해온 정미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미선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정미선이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서 여직원이 동료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 곤란해요. 물 달라 쉬어가겠다. 여기가 무료 휴게소인 줄 아나 봐요. 다른 직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정미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미선은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로비를 나섰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다시 무더운 열기가 정미선을 감쌌습니다. 미술관을 나온 정미선은 뜨거운 햇볕 아래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이 거리에는 정미선과 관련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람에 날려온 전단지 하나가 정미선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정미선은 몸을 굽혀 전단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전단지에는 광주예술의 거리 역사 전시회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고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한 후원자들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정미선은 전단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편린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젊은 화가들과 함께 전시를 기획하던 모습, 갤러리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던 모습, 수많은 작품들을 감정하고 구입하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를 했었는데 정미선은 중얼거리며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건물들이 이제는 어딘가 익숙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선은 전단지를 손에 쥔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거리를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미술관에서 일어난 일로 가득했습니다. 그 젊은 직원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 말이 특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미선은 자신이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평생을 품위 있게 살아온 자신이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근처 벤치로 향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놓인 벤치에 앉아 정미선은 다시 한번 전단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광주예술의 거리 역사 전시회. 이 제목을 보고 있으니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한 후원자들을 기리며 정미선은 이 문구를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후원자. 그 단어가 뇌리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단어가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흐릿한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전시장에서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고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미선 선생님의 아낌없는 후원 덕분에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선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물안개처럼 흐릿해서 명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이 거리와 이 예술계와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난 정미선은 주변을 다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더욱 신중하게 관찰했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낡은 갤러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트 스페이스 광주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미선은 천천히 그 갤러리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전시 중인 작품들이 보였습니다. 추상화부터 사실화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그중 몇 점은 정말로 눈에 익은 것 같았습니다. 갤러리 앞에 서서 작품들을 바라보던 정미선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한쪽 벽면에 걸린 풍경화 하나가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은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그림. 정미선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화가가 자신 앞에서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 작품 구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이곳의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예술 작품들만의 특유한 분위기가 정미선을 감쌌습니다. 갤러리 안은 조용했고 한쪽 구석에서 중년의 남성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갤러리 직원으로 보이는 50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미술관에서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정중한 어조였습니다. 저기 벽에 걸린 풍경화 말인데요. 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갤러리 직원은 정미선이 가리키는 작품을 바라보더니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김영우 화백의 작품이군요. 정말 좋은 작품이죠. 사실 이 작품은 개인 소장가분이 기증해 주신 것인데. 기증? 정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몇 년 전에 한 분이 본인 소장품 중 일부를 우리 갤러리에 기증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덕분에 시민들이 좋은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증하신 분이 혹시 정미선이라는 분이셨어요. 갤러리 직원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시죠.
오래전부터 많은 작가들을 후원해 오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정미선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 거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작가들과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바로 정미선입니다. 정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직원은 깜짝 놀라며 정미선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정미선 선생님이세요? 아,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미선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방금 전 미술관에서 받은 모욕과는 정반대의 대우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앞에서 정미선은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관장님께 인사드릴까요? 관장님이 평소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셨거든요. 갤러리 직원의 제안에 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갤러리 관장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품이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정미선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관장은 정미선을 알아보자마자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장님도 절 기억하시는군요. 정미선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선생님이 얼마나 이 지역 예술계에 기여해 오셨는데요. 선생님 없었다면 지금의 광주 예술거리도 없었을 겁니다. 정미선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곳의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방금 전 미술관에서의 일이 더욱 분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시는데 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방금 전 미술관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물 한 잔을 청했다가 거절당한 일, 직원들의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한 일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도대체 어느 미술관에서 그런 일이?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그 미술관이었어요. 정미선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관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요즘 젊은 직원들이 예술계의 역사나 인물들을 잘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송구스럽네요. 정미선은 관장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화가 났습니다. 갤러리 관장의 사무실은 아늑하면서도 품격이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작품들과 책장에 빼곡히 꽂힌 예술 서적들이 이곳 주인의 깊은 조예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미선은 관장이 내어준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여전히 미술관에서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관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쪽 관장과 친분이 있으니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정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관장님. 그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화가 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시면? 정미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 미술관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저 젊은 직원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예술 공간에서 보여준 태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예술계가 너무 상업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술의 본질보다는 매출에만 신경 쓰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속상한 거예요. 정미선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서 키워온 이 거리가, 이 예술계가 이런 모습으로 변했다니. 갑자기 정미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 변호사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정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약속하신 서류 검토 건 때문에 연락드렸는데 혹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정미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서류 검토? 무슨 약속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법률 업무를 담당해온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네. 지금 가겠습니다. 정미선은 전화를 끊고 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다녀와야겠어요. 물론이죠. 선생님, 오늘 일은 정말 잊지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미선은 관장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갤러리를 나섰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은 예술거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정미선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반가운 얼굴이 정미선을 맞았습니다. 김상현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정미선과는 10여 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김 변호사는 정미선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죄송한데 오늘 무슨 일로 만나기로 했었죠? 정미선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재산 관리 건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연락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시는 것도 당연해요. 사실 급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재산 관리요? 네, 선생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미술품들과 부동산 관련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특히 최근에 몇몇 갤러리에서 작품 기증을 요청해왔던 건들 말입니다. 정미선은 자리에 앉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산관리, 미술품 소장, 작품 기증, 이런 단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가 정확히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요즘 기억이 좀 흐릿해져서. 김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현재 선생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작품 목록입니다. 총 200여 점이 넘고 시가로 환산하면 200여 점이나요? 정미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후원하신 작가들과 갤러리 목록입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선생님. 정미선은 문서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해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오늘 미술관에서 받은 대우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님, 혹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정미선은 오늘 미술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자 모독행위네요. 특히 공공의 성격을 띤 미술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미술관에 정식으로 항의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언론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생님의 진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 지역 예술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해오셨는지를 알리는 거죠. 정미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선생님께서 후원하신 모든 갤러리와 미술관들에 연락을 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소장품 중 일부를 다른 곳에 전시하거나 기증하는 방법도 있고요. 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혹시 그 미술관과 저 사이에 어떤 계약이나 약속이 있었나요? 김 변호사는 파일을 뒤적이더니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아, 맞습니다. 작년에 선생님께서 그 미술관의 작품 3점을 장기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셨었네요. 상당히 가치 있는 작품들입니다. 정미선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쌍방 중 어느 한쪽이라도 사전 통보를 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정미선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해지 통보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갤러리들에게는 제가 새로운 후원을 할 의향이 있다고 연락해 주세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오늘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조용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겠어요. 김 변호사는 정미선의 결연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정미선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선은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오랜만에 과거의 자료들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앨범들과 문서함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예술 활동 기록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정미선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앨범을 펼치자 1980년대의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정미선이 화가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갤러리 개관식에서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 작품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들이 시간의 흔적과 함께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들을 다 했구나. 정미선은 감회 깊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에 가끔 흐릿해지는 기억들이 사진을 통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990년대 초반의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광주 예술계의 든든한 후원자 정미선 씨 지역 작가 육성에 앞장서는 예술 애호가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정미선은 이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선의 집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온 것은 지역 일간지의 문화부 기자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기자는 정중한 태도로 정미선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선 선생님. 저는 광주일보 문화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김 변호사님을 통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미선은 기자를 맞으며 약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기자님이 오실 줄은 몰랐네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언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박 기자님은 예술계 전문 기자시고 선생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박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미선은 기자와 함께 앉아 어제 미술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기자는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그 미술관과 어떤 관계가 있으셨나요? 정미선은 김 변호사가 준비해온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에 제 소장품 중 3점을 장기 대여해준 상태입니다. 상당히 가치 있는 작품들이에요. 박 기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선생님을 모독한 그 미술관이 실제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정미선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그 미술관 건립 당시에도 상당한 기부를 하셨었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보니 건립 기금의 10% 정도를 선생님이 부담하셨더군요. 박 기자는 놀라며 메모를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세요? 정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그 미술관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작품들을 정말로 예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곳에 기증하거나 대여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 소장품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동시에 예술과 존중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박 기자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안에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낼 수 있고 새로운 전시 준비는 한 달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정미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미선이 전화를 받자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선 선생님이시죠? 저는 시립미술관 관장 이정호입니다. 급히 연락드린 이유가 시립미술관 관장님이요? 정미선은 놀라며 박 기자와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사실 어제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에 대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같은 예술계 종사자로서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정미선은 예상치 못한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관장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 바닥이 좁다 보니까 소식이 빨리 퍼지더군요. 특히 갤러리 관장님께서 여러 곳에 알리신 것 같아요. 모든 예술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술계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은 기사의 파급력을 더욱 크게 만들 요소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미술관에서 선생님을 위한 특별 전시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소장품들과 함께 선생님이 후원해 오신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하면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관장님,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니, 저희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르겠어요. 정미선은 김 변호사와 박 기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까요? 정미선이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는 어떠세요? 제가 직접 선생님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미선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욕을 당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네요. 박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신뢰와 존경이 이런 때 빛을 발하는 거죠. 김 변호사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예술계 전체가 존중과 예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정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의 모욕이 오늘의 기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선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 그리고 예술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정미선은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미선의 집에는 시립미술관 관장 이정우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관장은 정중한 태도로 정미선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미선은 거실에 차를 준비하고 관장을 맞았습니다. 선생님, 어제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같은 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관장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 예술계가 정말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미술관들이 상업성에만 치중하다 보니 예술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의 목소리가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이 관장은 가방에서 두터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저희가 준비한 전시 기획안입니다. 선생님의 소장품들과 함께 선생님이 후원해 오신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하려고 합니다. 정미선은 기획안을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존중과 예술 정미선 컬렉션 특별전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참 좋네요. 정미선은 감동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생 추구해 오신 가치를 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기획안을 살펴보던 정미선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전시는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정미선의 개인 소장품들, 두 번째 섹션은 정미선이 후원한 작가들의 대표작들,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은 새로운 세대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섹션이 특히 마음에 드네요. 정미선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예술은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이번 전시 개막식에서 직접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의 경험, 그리고 예술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어제 겪으신 일을 통해 느끼신 점들을 나누어 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 같아요. 그때 정미선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급한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박 기자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방금 그 미술관 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께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언론사들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미선은 놀라며 이 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요? 네, 이미 3곳의 방송국과 2개의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지역 뉴스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 관장도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전시회도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겠네요.
전화를 끊은 후 정미선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이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이 관장이 격려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정미선이 문을 열자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미선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시민미술관 관장 최민수입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선은 순간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어제 자신을 모욕했던 그 미술관의 관장이었습니다. 관장님이 직접 오셨네요. 정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 관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선생님께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관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시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정미선은 최 관장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현관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관장님, 사과는 감사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분인지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인 인간 존중도 없었잖아요. 최 관장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미선의 지적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장님, 저는 작년에 귀미술관에 세 점의 작품을 대여해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최 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내일부터 그 작품들을 회수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을 통해 정식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낼 예정이에요. 선생님, 그럼 저희 미술관은? 최 관장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건 관장님이 생각하실 문제예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죠. 최 관장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정미선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 관장이 다시 들어오자 정미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느껴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정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겠어요. 이 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과 함께라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시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해야죠. 그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작품 선정과 전시 디자인은 물론 선생님과 상의해서 진행하겠어요. 정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관장님, 이번 전시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성장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술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 관장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이 관장이 떠난 후 정미선은 혼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어제의 모욕이 오늘의 기회로 바뀌었고 이제 더 큰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시립미술관은 분주한 전시 준비로 가득했습니다. 정미선은 매일 미술관에 나와 전시 준비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품들이 하나씩 벽에 걸리고 조명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며 정미선은 가슴 깊은 곳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이 작품은 여기에 걸면 어떨까요? 큐레이터가 정미선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정미선은 천천히 작품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자연광이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세심한 배치 하나하나가 정미선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가끔 혼란스러웠던 기억들이 작품들을 통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관장이 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큰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방금 시민미술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께서 회수하신 작품들 때문에 전시실 한 곳이 완전히 비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그들이 언론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작품을 회수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정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몇몇 언론사에서 확인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박소영 기자님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주고 계시지만 여론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정미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선생님, 지금 상황을 아시나요? 시민미술관 측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익을 해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치매를 앓고 계신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미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병을 이용해서 공격하다니 이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선생님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여시는 겁니다.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선생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정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자신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여기 시립미술관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미술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립미술관 강당에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미선은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선입니다. 정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에 제기된 여러 오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정미선은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습니다. 먼저 제가 왜 시민미술관과의 계약을 해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선은 그날 미술관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물 한 잔을 청했다가 거절당한 일, 직원들의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한 일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미선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만 예술 공간에서 기본적인 인간 존중도 받지 못한다면 그곳에 제 작품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시민들이 좋은 작품을 볼 기회를 잃게 된 것 아닌가요? 정미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회수한 작품들은 곧 열릴 새로운 전시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시민미술관 측에서는 선생님께서 치매를 앓고 계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미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저는 경도의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숨길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병이 제가 받은 모욕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미선의 당당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예술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작가들을 후원하고 이 지역 예술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 잔의 물도 얻을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을 때의 기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미선은 잠시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작품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과 이해에 있다는 것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음 주에 열릴 특별전을 통해 제 소장품들을 시민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새로운 작가들도 후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젊은 작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시민미술관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으실 건가요? 정미선은 깊게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다른 곳에서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미선은 이 관장과 함께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관장님,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한 것 같지 않나요? 아닙니다, 선생님. 정말 당당하고 멋있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진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정미선의 기자회견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여론도 점차 정미선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미선이 치매라는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표했습니다. 정미선은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후에 열릴 특별전이었습니다. 특별전 개막일 당일 시립미술관 앞에는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선은 오전 일찍 미술관에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실 곳곳에는 정미선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소중한 작품들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큐레이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정미선은 미소를 지으며 작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각각의 작품에는 구입했던 당시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화가의 첫 개인전에서 구입한 풍경화, 무명 작가를 후원하며 얻게 된 추상화,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원로 화가의 유작까지 모든 작품이 정미선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술관 강당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 예술계 인사들, 언론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관장이 먼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전시가 아닌 예술의 진정한 가치와 인간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박수가 터진 후 정미선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정미선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미선입니다. 정미선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정미선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사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기억도 예전 같지 않아서 큰 일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정미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건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병이 있다고 해서 존중받을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미선은 객석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술은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을 다루는 사람들은 더욱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강당 뒤쪽에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정미선이 시선을 돌리자 시민미술관의 최 관장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미선은 최 관장을 보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말입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젊은 작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미선은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나이 또는 병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일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강당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우려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몇몇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미선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젊은 작가들이 정미선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용기를 얻었어요. 한 젊은 여성 화가가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정미선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당당해요. 그냥 자신을 믿으세요. 그때 최 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미선은 최 관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관장님, 진심인가요? 네, 정말 진심입니다. 저희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직원들 교육부터 다시 하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미술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최 관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언젠가 다시 협력할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미선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후 정미선은 전시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작품들을 진지하게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작품을 보며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엄마, 이 그림은 왜 이렇게 그렸을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화가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정미선은 이런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술이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고 대화를 만들어내는 것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간 후 정미선은
이 관장과 함께 조용한 전시실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전시가 계속될 생각을 하니까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정미선은 자신의 작품 중 하나인 풍경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관장님, 사실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요. 언제였나요? 30년 전이었어요. 그때 화가는 아주 젊었고 아무도 그의 작품을 알아주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이 그림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어떤 것이었나요? 희망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 말이에요. 정미선은 그림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 화가는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작가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제가 그때 그 희망을 알아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관장은 정미선의 말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계세요. 안목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어요. 예술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전시실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정미선은 각 작품마다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이 관장은 그 이야기들을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전시 해설에 포함시키면 좋겠어요. 이 관장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작품만 보는 것보다 이야기까지 알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미술관을 나서며 정미선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순한 물 한 잔 요청이었습니다. 한 달 후 특별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린 날이었습니다. 정미선은 마지막 관람객들이 떠난 후 조용해진 전시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작품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지난 한 달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이 관장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정미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관장님. 그런데 아직 작품들을 내리기는 아쉬워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번 전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도 역대 최고였고요. 정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작가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가장 기뻐요. 어제도 한 분이 와서 선생님 덕분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새로 만드신 장학재단 소식도 벌써 많은 작가들에게 알려졌어요. 정미선은 지난주에 정식으로 정미선 예술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출연해서 어려운 환경의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고 이미 첫 번째 장학생 선발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관장님, 혹시 그분들 오셨나요? 정미선이 물었습니다. 네, 아래층 강당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정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당에는 이번에 선발된 첫 번째 장학생들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젊은 작가들이었고 각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미선이 들어서자 젊은 작가들이 모두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중 한 명인 20대 후반의 여성 조각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미선은 그들 사이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것은 제가 더 많아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 인생이 더 의미 있어졌어요. 한 젊은 화가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큰 결심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정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났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화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른 작가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정미선은 젊은 작가들과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고민을 들으며 정미선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열정과 불안감이 공존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정미선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 꼭 그렇게 해주세요. 모든 작가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가들과의 만남이 끝난 후 정미선은 이 관장과 함께 미술관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예술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시민미술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 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최 관장이 직접 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요. 정미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결정에 따르겠지만 저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들도 많이 변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만나보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진정한 변화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때 정미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 기자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선생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고 해요. 전국 방송으로요. 정미선은 놀라며 이 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서 더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되는 건 부담스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개인보다는 예술과 존중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럼 좋겠네요. 전화를 끊은 후 정미선은 이 관장과 함께 미술관을 나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예술거리에는 따뜻한 노을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처음 이 거리에서 만났을 때가 기억나세요? 이 관장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정미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확실해요. 저는 정미선이고 예술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정미선은 가끔 치매 증상 때문에 기억이 흐릿해질 때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갤러리 앞을 지나갈 때 정미선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이었습니다. 저 작가들도 언젠가는 인정받게 될 거예요. 정미선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희망이 보여요. 그들의 작품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정미선은 마지막으로 처음 물을 청했던 그 미술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도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정미선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기억이 점점 흐려져 갈지라도 자신이 남긴 이 변화들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예술의 가치와 인간 존중의 소중함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정미선은 집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다. 나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미선은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희망찬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미선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모욕과 복수를 넘어 예술과 존중, 그리고 인간의 품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깁니다. 한 잔의 물조차 거절당하며 관리 대상으로 취급되었던 순간, 정미선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김 변호사의 조언, 박소영 기자의 기록, 이정호 관장의 협력은 그녀가 다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나이와 병이 누군가의 존엄을 깎아내릴 수 없듯 진정한 예술은 단순한 작품 전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을 일깨우는 힘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미선은 예술 후원자라는 개인적 정체성을 넘어 세대와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로 거듭났습니다. 이 서사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존중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결국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가치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임을 일깨우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